자, 3부 청나라 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먼저 청나라 때는 어떤 무역 상태였는지 봅시다. 명나라 때 완성된 조공 책봉 관계가 당연히 청나라 때 확대됩니다. 청나라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보면 기억나잖아. 청 황제가 군신 내 관계를 맺기 위해 조선에 온 거란 말이야. 그 군신의 관계를 왜 맺겠니? 조공 책봉의 관계를 조선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청나라 때 되면은 영토는 훨씬 더 넓어지고 명나라보다 명나라 때 영토가 이만했다고 하면 청나라 때는 이만해져요. 그럼 당연히 조공책봉 관계를 더 요구하는 크기가 커지겠죠. 이런 상태야. 자,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여러분 중국의 황제들 중에 5대 성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 같은 5대 성군으로 칭송받는 중에 한 명인 강희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강희제가 등장을 해서 반청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해. 이거 여러분들 설명 다시 안 해요. 학습지 여러분들 지난번 13번인가 4번 보면 나와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명나라를 다시 이으려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다고. 그래서 청나라가 이 건국 초에 이걸 제압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성공의 난이 있었고요. 정성공의 난이 있었고 또 3번의 난이 있었어. 구체적인 거는 그때 영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성공의 난과 3번의 난이 계속 해안가에서 청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안 되겠다. 명나라 때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막기 위해 해금 정책을 했지만 청나라 때는 저놈들이 이 정성공의 난은 특히 대만에서 일하는 거잖아. 대만은 섬이잖아. 대만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야겠다. 다시는 저 나라에 도움 주지 마라. 저 대만으로 가는 배에 쌀 한 톨이라도 담겼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아예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다 내륙으로 들어와 버려. 바닷가엔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명나라는 그냥 해금 정책이라고 끝났지만 청나라 해금 정책은 이름이 있어요. 쓰십시오. 천계령이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말려 죽이죠. 전성공의 난을 진압하고 3번의 난까지 진압을 한 다음에 여기 쓰면 되겠죠. 자, 정성공의 난을 진압한 후 뭘 해제한다? 정성공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실시했던 천계령을 해제합니다. 당연하지. 청나라는 교역을 막기 위해 해금령을 내린 게 아니고 저 반란을 막기 위해 내린 거니까 반란을 막고 난 뒤에는 바로 천계령을 해제하겠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와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으로 해외 진출이 아주 활발해진다는 사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문을 걸어 잠그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조선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조선은 자, 지난 2부에서 얘기했죠. 명나라에는 조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청나라에는 청나라의 수도인 연경에 가는 사신, 세 글자, 무슨 행사? 연행사를 보냅니다. 청나라의 수도였던 연경으로, 이거 갈 행자잖아. 연경에 가는 사신단을 세 글자로 연행사라고 합니다. 연행사예요. 명은 조청사, 청은 연행사.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공무역을 마찬가지로 해요. 공무역의 다른 이름은 뭐였어? 개시였지. 그리고 아까처럼 공무역을 하러 간 관리들 사이에서 몰래 뒷주머니를 챙기는 뭐가 생긴다? 사무역, 두 글자, 후시가 병행됩니다. 공무역도 있고 몰래 사무역도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 물품이었던 인삼을 독점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만. 미안. 그래. 만상이라는 상인이에요. 요 지역이죠. 당연히 만상 어디로 넘어가는 지역이야? 국경 넘어 청나라 가는 지역이잖아. 당연히 이 사람들이 수입을 주도를 하겠죠. 국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상이 이거 프린트가 일단 할게요. 만상이 인삼 독점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요. 이제 만상이 물건을 잔뜩 가지고 수입해온다. 잔뜩 가지고 수입을 해오면
수입을 하면은 이제 얘가 송상한테 패스한단 말이야. 이 만상은 국가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얘네가 전국으로 이 물건을 다 나누진 못해요. 대신 얘네는 받아서 패스만 해주면은 비싼 값에 송상에 팔고요. 그럼 이 송상, 개성에 존재했던 이 송상이라는 상인들이 전국 각지로 이 물건을 비싸게 또 팔아 넘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개성 지역에 있던 누가? 송상이라는 상인 세력이 전국적으로 물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요. 이 상의 상자는 상인할 때 상자예요. 이 만은 이 만주 지역에 있던 그 만자겠죠. 송은 뭘까? 송상이 이거 송상 모르겠어. 자, 그래서 청나라 시기 주변국 조선과의 무역 관계는 이랬고요. 자, 그럼 마지막 장. 청나라 시기에 일본과의 무역 관계가 어땠는지 볼 거야. 일단 여기 그대로 쓸게요. 해금 정책인 천계령을 실시했고 무엇을 진압한 후 정성공의 난을 진압한 후에 천계령을 해제하면서 동남아와 나가사키로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고 하잖아. 자, 해외 진출이 엄청 활발했대요. 뭐 이후에? 이 천계령을 해제한 이후에 이게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거야. 자, 이 천계령을 해제하고 청나라의 상인이 일본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시작되긴 이 시기 직전에 일본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해요. 누구였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일본도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 중국이 감한무역을 해서 무역을 통제했던 것처럼 일본도 여기 쇼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국에 누구야 그 영주들이 있어요. 영주 엄청 많은 영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쇼군이 이 영주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오잖아요. 산킨 고다이 제도 이런 거 실시하잖아. 근데 산킨 고다이 제도는 정치적인 통제 방법이었고요. 이 영주들이 이제 막 중국과 교역을 하고 뭐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고 뭐 포르투갈과 교역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교역하는 과정에서 꽤나 많은 돈을 벌어 들일 거 아니야. 근데 영주의 돈이 많아지는 게 쇼군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돼요. 혹시 얘네가 돈을 잔뜩 벌어서 병력을 잔뜩 모아서 날 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거든. 그래서 이 쇼군이 무역 허가증을 내준 영주만이 교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무역 허가증의 이름이 슈인장이야. 한자로는 주인장이에요. 주인장. 이 주인장 이게 아니고 이 주자가 붉을 주자고요. 이 인자가 도장 인자야. 붉은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란 뜻이에요. 요거예요. 요게 주인장이야. 이게 일본 말로는 슈인장이에요. 그래서 저기 안산에 있는 권민웅 영주는 이 주인장을 발급받았으므로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중에서 포르투갈과만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쇼군의 주도하에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을 발급하면서 상업을 통제합니다. 사실 세금 걷는 방법이에요. 이 슈인장을 통해서 무역했던 그 배들을 슈인선이라고 불러요. 이 배 선자를 쓰니까. 자, 근데 문제가 이 무역 허가증으로 슈인장을 발급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 마지막. 동양이 문을 걸어 잠근 가장 큰 계기 뭐가 확산돼요? 종교가 확산되면서. 자, 볼까? 교역 중에 자꾸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이런 지역, 유럽 지역에서 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크리스트교. 기독교야, 기독교. 교육 중에 자꾸 이 외국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 사이에서 믿고 있던 이 크리스트교라는 이상한 종교가 일본 내로 확산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리스도교는 인간 평등이에요. 물론 유럽 사람들도 이 당시에 평등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하늘에게서 받은 천부 인권이 있고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에도막부는 이제 슬슬 성리학 질서에 힘입어서 산업공상의 질서가 확립되려는 찰나였는데, 높은 사람은 사무라이, 그 다음 농인, 공인, 상인, 그리고 제일 위에는 뭐 다이묘, 쇼군, 이 친분 질서의 계열이 잡히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크리스트교라는 이상한 종교가 들어서 자꾸 이걸 흔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크리스토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이런 짓도 해요. 뭐냐면, 이 그림이 되게 독특한 그림인데, 여기 발판이 하나 있거든. 발판이. 이 발판에 예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이거 일본의 어떤 가게야. 이 가게 앞에 예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발판이 있는 거야. 이 가게를 지나갈 땐 반드시 이걸 뭐 해야 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밟아? 그럼 넌 뭐야? 넌 크리스트교인이야. 그럼 넌 잡아와. 체포해요. 이걸 밟아? 넌 교인이 아니군. 패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본 말로 후미에라고 하거든. 후미에. 후미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생길 만큼 일본이 이 쇼군 이 에도 정부가 크리스트교 확산에 매우 부정적이었어. 근데 이게 원래 종교라는 건 얘들아, 하지 말라고 얘기할수록 더 확산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도 막부가 안 되겠다. 종교를 막지 못할 바에야 뭘 막자? 무역을 막자. 아예 이 슈인장 무역을 금지해버려요. 슈인장 무역 금지. 몇 년? 1635년. 기억하세요. 몇 년? 1635년에 금지를 합니다. 뭐 때문에? 크리스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 써있죠? 쇄국 정책을 통해 크리스토교를 금지하기 위해서 아예 슈인장 무역 자체를 없애버려. 그리고 가장 종교 전파의 열정이었던 누구를 아예 금지시켜버려. 포르투갈 상인들은 아예 못 오도록 금지시켜버려요. 몇 년에? 1639년에. 몇 년 차이야? 4년 차이잖아. 근데 포르투갈이고 어디고 뭐 크리스티교 때문에 모든 상인들을 못 들어오게, 그러면은 일본으로 들어오는 진귀한 물건들이 다 막힐 거 아니야. 또 그건 싫은 거야. 아씨, 무역을 막긴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발전이 더딜 텐데 어떡하지? 야, 너네 외국 상인들 중에 우리에게 물건만 잘 전해주고 너희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코딱지만큼도 전파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와. 라고 하니까 누가 들어와? 우리는 그렇게 할게요. 네덜란드는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거절하는데 네덜란드만, 우리는 종교 같은 거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물건만 팔게요. 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상인들만 여기에 호응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너희들만 들어와라 라고 해서 나가사키 지역에, 여기 나가사키 있죠? 연관 있어요. 나가사키 지역에 네덜란드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놓은 그 뭐라 그래? 상관을 만듭니다. 상인들이 머무는 관청 같은 뜻이에요. 그 이름이 뭐야? 대지마야. 대지마 상관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대지마 상관이 어떻게 생겼냐? 요거예요, 요거. 요게 대지마 상관이야. 이 국기 보이지? 이거 네덜란드 국기야, 이거. 네덜란드 국기잖아. 이게 대지마 상관이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 나가사키야. 그래서 여기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만 하는 거야. 오로지 뭘 하지 않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지 않고. 요게 일본의 무역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특이한 점이야. 알겠니?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상인에게서 물건도 열심히 받았지만 이 서양의 여러 서적들, 책들도 열심히 수입해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해져 들어온 학문, 두 글자로 난학이라고 해요. 네덜란드를 한자로 하면은 난이거든. 한자로 내자가 없어요. 한자로 덜도 없고 한자로 란만 있어요. 드도 한자로 없어. 뭐 할 드 있냐? 없잖아. 뭐 할 덜, 뭐 덜덜이 덜 없잖아. 내자도 한자로 없거든. 이 란만 있어. 그래서 네덜란드를 중국식 표기로 쓸 때 난이라고 써요. 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 두 글자 난학. 이 난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어느 나라야? 일본이야. 왜? 네덜란드 상인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난학이 들어왔는데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학문에서 대표적으로 중시했던 학문들이 의학, 자연과학, 문학이에요, 문학. 요것들이 발달을 하고요. 그 중에 특히 인간의 신체를 해부해서 여기가 간이고 이게 쓸개고 이게 이자고 이게 뭐 심장이고 몸 신자, 몸을 해체해서 책에다 설명한 책서자, 해체신서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요 책이야. 해체신서. 이 책 위에 쓰세요. 이게 해체신서야. 그러니까 이건 일본인이 쓴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신체 해부도가 들어와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다시 연구를 해서 만든 책이 이 해체신서야. 해체신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거 이따가 여러분들 마지막 17학습지 일본 문화에 다시 한번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까 여기 청나라가 청계령 해제한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동남아 나가사키로 진출을 활발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엄청나게 많이 진출하거든. 청나라는 일본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필요가 없어. 청나라도 믿지 않는 걸 뭐로 전파해.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외국인은 오로지 네덜란드인만 들어오고요. 이 대지마 상관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청나라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물건 팔려고 엄청나게 들어와. 그리고 일본에 물건 사가려고 또 엄청나게 들어와. 왜? 일본에는 뭐가 많이 나니까? 은이 많이 나잖아. 청나라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뭐 때문에? 청계령이 해제돼서 이제 마음껏 배 타고 바닷가로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 이 청나라 놈들 때문에 일본 물건 다 털리겠네. 야, 우리 일본에 이제 은이 줄어들고 있어. 야, 청나라 상인들이 너무 많아. 청나라 상인 좀 막아야겠어. 라고 해서 여기 위에 슈인장이라는 거를 발급해서 슈인장이 있는 상인들에게만 교역을 허용했듯이 쓰세요. 신패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신패라는 것을 발급해서 요거야. 신패, 요게 신패예요. 요거. 이 신패라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해서 이 신패를 받은 어느 나라의 상인, 청나라의 상인들만 무역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끝낼게요. 신패를 발급한 이유는 청나라 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야. 청나라 상인들을 통제한 이유는 나가사키에 청나라 상인들이 많아져서야. 청나라 상인들이 많아진 이유는 이 천계령을 해제해서야. 천계령을 해제한 이유는 정성공의 난을 진압했기 때문이야. 청나라 정성공의 난을 진압한 것 때문에 일본이 신패를 만들어요. 동아시아에서 두 나라 간의 관련성이 크지. 시험에 나오기 좋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학습지 15번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 은경제 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수업 내용은 이 은경제 체제에 대해서 은이 어떻게 조선과 일본에서 조금 더 그냥 설명 굳이 하지 말자.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 거거든. 자, 그건 다음 주 설명하고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그래도 이번 주는 얘들아 수업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거든. 1부는 좀 길지만 2, 3부가 매우 짧지. 수고했어. 안녕.